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 좋아졌어요? 아, 역시 일을 안 하니까 목소리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기침은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쉬었죠? 얼마나 쉬었어요? 어린이날, 개교기념일, 5월 6일, 수학여행, 제필평가. 선생님 달력을 보니까 30분만 수업한 지가 벌써 한 보름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30분만 수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생각하고 왔어요. 생각하고 왔어요? 생각하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선생님도 또 막상 시작을 하니까 힘들어. 다시 우리가 또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켜고 다시 달려갔죠? 자, 오늘은 30분만이지만 30분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식 외우는 거는 1분, 2분이면 끝나지만 왜 그게 나왔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도 암기 까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갑다 하면 돼. 그런갑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 필기를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안 되는 건 그냥 애운다라고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선생님이 안 되는 부분은 암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35쪽을 펴놓고, 자, 오늘 배울 건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인데, 우리는 2주 전에 이미 콘덴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콘덴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했는데, 반대로 공식을 유도한다. 좀 웃기긴 해요. 그러나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콘덴서가 뭐예요? 기호로 어떻게 돼요? 콘덴서. 기호로 어떻게 돼요? 이 기호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정전 용량 한번 뭐기 기억나야 돼요? C라고 생각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콘덴서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카피시터라겠죠? 기억나야 됩니다. 2주 전. 자, 그러면 콘덴서, 카피시터란 말을 혼용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다겠죠? 그러면 정전 용량하고 똑같은 게 또 뭐예요? 카피시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전 용량하고. 그럼 우리는 기능사 시험 보러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기는 해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콘덴서와 카피시터는 똑같은 말이고, 콘덴서는 옛날에 쓰는 말이고, 지금 카피시터로 바뀌었다겠어요. 대부분 쓰는 용어가. 그럼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품의 용량을 얘기할 때 정전 용량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요? 콘덴서의 카피시턴스를 구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콘덴서에 뭘 구하라?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얘기하면은 1분이면 써요. 선생님이 콘덴서 들어가면은 Q는 이꼬르 CV 암기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Q가 뭐예요? 주역이 Q가 뭐예요? Q가? 전화죠. V는? 전압. 근데 전기에 이로선 전압이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C가 바로 뭐예요? 커피시터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전 용량인 거예요. 커피시턴스. 그러면은 C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V분의 Q로도 바꿀 수 있죠. V를 끄집어내면 C분의 Q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결론은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C는 이꼬르 지난 시간에 했던 입실론 D분의 A 또는 입실론 D분의 S 면적, 간격, 유전율 이 공식을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것만 암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0분만 수업은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기능사 필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전 용량의 단위는 뭐라 그래요? F로 쓰고 페럿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다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 35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교재에 있는 걸 보다가 숨이 막혔어요, 사실은. 주말에 쉬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만 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말 건데, 내일 배울 걸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려버렸어요. 선생님 그동안 강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놀래질 않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 원통 도체의 정전 용량. 이 수준이 거의 기사 수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봐보세요. 이거를. LN. LN이 뭐예요? LN. 혹시 예습을 한 사람은 이제. 그래서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교육과정까지 훑어보고 왔어요. 수학 시간에 배웠나 안 배웠나? 로그 들어봤어? 로그?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면은 집에 가서 자연 로그하고 상용 로그가 뭔지를 한번 수학책을 찾아보세요. 이걸 깊이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연 로그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말 내내 선생님이 사실 고민했어요. 아, 30분 갖고 힘들겠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수업 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공식 암기하세요. 끝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분할 건 뭘 구분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V고, C고, 이게 람다고. 이걸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어디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계산해라.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은 뭐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CNA 이꼬르 입실론 D분의 A 또는 A 대신 S를 쓰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또 D분의 S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할 것이고,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기능사 문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문제 한번, 즉 풀지는 말고 읽어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정정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우리는 이미 지금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는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뭔 말인지 봐보세요.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동 전화량에 비례한다. 급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급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공식 두 개만 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고 오늘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된다? Q는 이꼬르 CV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겠어요. 그리고 C가 뭐다? 정전 용량이다. 또는 헷갈리더라도 그것도 커피스트라고 표현도 하긴 해요.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뭐예요?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C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을 구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푸는데 왜 이런 게 써져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정전 용량 C를 구하려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D를 먼저 구하고 E를 구하고 그 다음에 V를 구하고 그 다음에 C를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2주 전, 한 달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언급은 한번 해야 되죠. 그럼 D가 뭐예요? D가 뭐예요? 전속 밀도죠. 그럼 E는 뭐예요? 전기장의 색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전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한다? 전위. 그 다음에 C, 정전 용량.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제 기능사 시험이나 모든 기사 시험은 그런 값다고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전위를 찾아야 되는 거고 E를 찾아야 되고 D를 찾아야 돼요. 근데 D가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전속 밀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자, 평행선 콘덴서의 오른쪽 그림처럼 도체를 놔두고 여기에다 건전지 직류전압을 인가했더니 왼쪽에는 플러스 쿨렁이 차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쿨렁이 충전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전율이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유전체를 낳았다. 사실 유전체란 말이 어렵다 그랬죠. 그죠? 유전율은 전화를 가둘 수 있는 어떤 값, 8.859 10 12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먼저 뭘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D를 구하기 전에 뭘 먼저 구했어요? E를 구했죠, E를. E, 전기장이 3기. 그러면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장이 3기가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떻게 돼요? E는 이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공식 다 지워져 버렸죠? 부반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을 안 보니까 지금이 6월달에 시험 봅니다.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로 써도 되고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Q죠. 한 번 더 갑시다. V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분의 R분의 Q죠. 여기에서 E와 V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E에다 뭘 곱하면 V가 돼요? R을 곱하면 기죠. R을 곱하면 빨간색 있나? 네, 빨간색. 빨간색 나와라. 여기다 뭘 곱하면 똑같아요. 빨간색이 안 나와.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R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V가 되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2는 이꼬르 V 나누기 D인데 V는 이꼬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R 거리로 써놓은 거예요. 콘덴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어디서 배웠어요? 쿨롱의 법칙에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소한 게 아닙니다. D로 표현만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원래 D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봐보세요. D.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D가. 안 지워져, 왜? 왜 안 지워진대요, 이거? 나로야,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왜 안 지워져요? 얘는 지워지는데. 왜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지지? 당황스럽게. 삭제해 봅시다. 삭제가 안 되네. 왜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삭제 안 돼요? 나로, 왜 삭제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 지금. 자, 지금 잠깐. 자, 이 부분에서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주연이. 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와요? 네. 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가우스 법칙에서 오죠. 가우스 법칙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적으면 이 공식 하나 하면 끝난다겠죠? 가우스 법칙에 어떤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써자고 푸사인의 이꼬르 뭐 적분이라는 요상한 말을 썼죠. D 곱하기 면적은 전하량이다. 폐공면 속에 전하가 들어있으면 전속 밀도로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전하량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부분을 최대한 간편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어요? 얘는 푸사이라고 읽는다 했어요. 전속. D는 전속 밀도. 근데 이거를 적분을 수학적으로 다 풀면 결론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D 곱하기 S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 다 달 필요는 없어요. 되면 좋지만 선생님 한계를 이미 느꼈어요.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다 보면 느끼면 그냥 공학용 계산기 쓰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충격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주말에 현우진 그 스타 강사 있죠? 일타 강사.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주 스탠퍼드 대학 나온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거를 공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전기능사 공부하다가 수학이 부족하다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예요. 뭘 하면 돼요?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공학용 계산기를 쓰란 얘기예요. 선생님도 다 기억 못해요.
뭐만 알겠어요? 물론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적분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S가 뭐라는 것만 하면 돼요? 면적이란 것만 하면 돼요. 면적.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 말 안 하면 대부분 점전화에 구전화나 점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가 뭐예요?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4파이 R의 제곱. 그러니까 D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4파이 R의 제곱분의 Q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봐보세요. 비교해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얘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D는 입실론 곱하기 2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책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전선 밀도는 면적분의 Q. 근데 이게 정확한 뿌리는 어디다? 가우스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만 하고 여러분들 그냥 시험 볼 동안이니까 그냥 가면 돼요. D는 있고 S분의 Q. 어디서 왔더라?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야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뿌리를 한번 찾을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찾으려면 잠 안 올 때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되죠? 이거 되죠? 그 다음 봅니다. 이 C를 찾으려면 어쩐다 했어요? 전위를 구하고 이 순서대로 가는데 공식 나왔죠? C는 있고는 뭐분의 뭐? V분의 Q. 근데 봐보세요. Q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 곱하기 S로 쓸 수 있죠. 그리고 V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E 곱하기 D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D를 어떻게 풀어줬어요? 입실론 곱하기 2. 그래서 이놈을 약분하니까 뭐만 나와요? 요 공식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딸 동안은 C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나 또는 D분의 S. 여기에서는 A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S로 표현되어 있죠. 이 책도 지금 뒤죽박죽이다 그 말이에요. A도 써놨죠? S도 써놨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A를 어떤 의미로 A를 썼는지는 저자를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책들은 대부분 면적을 A나 S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능사는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기사나 기능사는 모두 몇 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60점. 100점을 맞기로 하면 복잡해진다 했습니다. 사태가 복잡해져요. 어떤 훌륭한 강사들도 100점 맞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말 그대로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책이 S로 쓰든 A로 쓰든 개의치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설령 2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틀렸다 해도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강의라는 사람은 찾을 필요가 있지만 학습자는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모르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책이든 선택이 됐으면 그 책을 여러 번 보라는 얘기예요. A라는 책 사갖고 한 번 보고 끝내고 B라는 책도 살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전기 분야는 책이 기출문제만 업그레이드가 되지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단지 편집할 때 그 출판사에서 조절하는 것이지. 그리고 모두 담을 수 있다 없다 책에. 담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책만 보면은 100% 맞을 수 있습니다. 책이 이만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0분만 수업이지만 결국은 뭐만 외우면 된 거예요? 지난 시간 다 했던 거예요. 뭐예요? Q는 있고 CV, C는 있고 V분의 Q.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 그리고 최종 공식은 C는 있고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나 S.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콘덴서의 정정 용량. 그럼 이제 콘덴서 정정 용량 하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잖아요. 아, 콘덴서랑 커피에서 똑같은 거고 거기에 용량을 물어본 게 정전 용량이다. 그럼 이 말들이 여기다 FM대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써놔야겠죠? Q는 있고 CV 하나 써놓고 V는 있고 C분의 Q 써놓고 뭐 다 써놔도 되죠? C는 있고 V분의 Q. 그 다음에 C는 있고 입실론 분의 D분의 S를 쓰든 D분의 A를 쓰든. 그럼 이거를 말로 풀어보면 되죠. 전압은 반비례해야 한다. 전압에 반비례한다. 정전 용량이 전압에 반비례한 거 맞아요? 얘가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죠? 전압에 반비례한 게 맞아요? 공기업반 오늘 집합입니다. 오늘 집합. 지금 기능사 필기는 모든 학생한테
필요한 거지만 빨리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공교반이라 했죠. 왜요? 빨리 따야지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 했어요. 지금 공교반이라 해서 긴장감 놓치면 안 돼요. 제일 복잡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 중간고사 봤는데 공교반이 5등이 밑으로 늘어났다.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학교장 추천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교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1등 해버린다. 학교장이 추천서 안 써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돼요? 어차피 추천서 써야 되니까. 지금 충격이죠. 자, 봐보세요. 맞아요? 틀려? 맞았죠? 그 다음, 이동 전화량에 비례한다. 봐보세요. 전화량이 크면 비례한다. 커지죠? 맞죠?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 이게 A로 쓰든 S로 쓰든 면적에 분자에가 있으니까 비례하죠. 뭐가 틀린 거예요?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분모가 있죠? 이게 틀렸죠, 얘는? 반비례죠. 그러고 이제 내일 해야 될 게 뭐라 했어요? 내일 해야 될 게. 요거라 했죠, 요거. 지금 어수선하죠, 지금. 봐보세요. 라무다가 뭔지, 로그가 뭔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조금 힘들더라도 그 유도하는 걸 써보긴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심호흡을 엄청 했어요. 주말 쉬는 동안에. 기사에 나온 수준이거든요. 기사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부분 공식 외우고 가요. 그리고 이 계산을 직접 계산기로 공학용 계산 누를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공식으로 그냥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줄 되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가 수학의 의미가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얘기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제 우리 다 방학 다 쉬었잖아요. 그죠? 기능반도 그렇고 공교반도 그렇고 우리 반 전체도 어떤 분위기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모 학생 아침에 벌써 카톡이 왔어요. 몸이 안 좋은데 병원 들렸다 하면 어쩌냐. 자, 초등생의 질문이죠. 예. 아프면 2급 상황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고 내가 2급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학교 와서 해보고 가는 거야. 회사 생활도 보통 그러니까 똑같이 질병 지각이고 질병 투태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뭐가 좋아요? 회사에서나 선생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일단 왔다 가는 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힘내고 지각 안 했다고 해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또 7시 전에 왔어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이 열심히 해야 돼요? 미쳤어요. 학생이 열심히 해야지. 자, 선수와 감독 중에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선수죠? 네. 어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한 사람들은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평상심을 가지고 10대 3에서 11대 3으로 역전되는 것을 풀 버전으로 다 보고 정리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꼬였다. 또 감독을 까는 입장에서는 선수 기용을 저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들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열심히 하면 된다. 결론은 우리는 야구를 보면서 즐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열받을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뭐에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가지고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